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때요? 네, 그래서 일본은 왜 갑자기 미국 얘기하다 일본이 나왔냐? 네. 일본은 한국에서 캐시카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다 주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이 일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진입을 했다면 네. 일본은 뭐가 달라지냐면 일본에서는 애초에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회당 모객 규모가 더 커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연장 규모를 얘기할 때 뭐 아레나다, 뭐 돔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일본에서 돔급에 입성하는 가수들이 올해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는 최소한 뭐 몇만 명대. 네, 막 이렇게 이제 되나요? 돔급이라고 하면은 5만 명 정도를 목격하는 건데 여기가 되게 재밌는 도표인 게 과거에 돔 투어를 돌았던 가수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빅뱅, 특히 동방신기 2명밖에 없는 완전체가 그 아니라 시절. 네, 완전체 5명이 아니라 2명 투방신기 시절이어도 네. 여전히 70만 명이 투방신기라고 했나요? 네, 2명 투방신기 네, 아무튼. 네. 최강창민이랑 윤호윤호. 네. 86년생, 88년생 오빠들. 네네. 네. 그분들 이제 투방신기마저도 일본에서 여전히 60만 명 이상의 모객을 하는 굉장히 일본에서 돈을 잘 벌고 있다. 이걸 그렇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저렇게 여기 있는 가수들은 다 아시죠? 네. 맞아요. 옛날 가수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서 알죠. 말씀드리는 예, 저랑 좀 연배가 비슷합니다. 이제 좀 친근하시죠? 예, 밑에는 아니고 위쪽으로. 저 JYJ도 동방신기 나머지 3명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 죄송하지만 좀 이제 연식이 되신 네. 요즘 말로 하면 2세대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2세대? 네. 동방신기 정도 되면 2세대예요? 2세대죠. 네. 2세대 HT가 아이돌? 1세대. 네. 아. 그래서 2세대, 3세대 이런 근처에 있는 요 아티스트만 돔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인기가 사실 5만 명 이상을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이게 우리가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운 일인데 옛날에서 유명했던 인지도가 엄청 쌓인 가수들만 돔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올해 뭐가 달라졌냐? 올해 들어서 NCT 127 네. 어렵죠. NCT라는 그룹이 네. 처음으로 돔에 들어갑니다. 127은 뭐죠? 127이 이제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9명의 근데 왜 127이요? 127이 이게 서울의 경도였나 위도가 127도여서 서울을 기반으로 그래서 NCT 127. 아까 전에 NCT 드림 보셨잖아요. 네네네네. 거기는 청소년 연합팀이거든요. 아. 어린 친구들. 그래서 약간 꿈, 희망, 나를 보는 누나, 형아들이 꿈과 희망을 가져라. 우린 이걸 노래하겠다. 그래서 NCT 드림. 어찌됐든 NCT 이제 서울도 네. 시티고 도쿄도 네. 시티고. 네. 자. 그래서 그 NCT 127이 올해 처음으로 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데뷔한 지 6년이 넘었거든요. 이제서야 돔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본에서도 한국 가수들의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됐다는 얘기이고 이제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세븐틴이라는 그룹도 돔 투어를 들어갑니다. 세븐틴은 이미 재계약을 했어요. 이미 8년 차 그룹이거든요. 네네. 일본에서 인기 진짜 많아요. 방탄소년단보다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럼에도 그 전에 이제 막 슈퍼 아레나 이런 돔이라는 곳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 돔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본에서 정말 인기가 더 한국 가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네. 거죠. 그래서 뭐 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시장 자체가 한 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있다 하더라고요. 좀 고착화돼 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 딸이 좋아하는 가수 똑같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거 데이터를 봤는데 네, 정말 신기해요. 네, 진짜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일본에서 신기한 나라. 최근까지도 이 일본 국민들 내에서 1위인 그룹이 스마비였어요. 기무라 타쿠야 있었던. 그 옛날. 네. 여전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이제 와. 최근에는 뭐 또 찾아보니까 뭐 아라시라고 하는 그룹이 국민 그룹이 됐고 그 그룹 거의 다 40대거든요. 네. 여전히 엄마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딸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하고 그 한 번 좋아하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돔 투어를 하기가 진짜 힘든 게 저기 보시는 네. 이제 편집장님이 아시는 그 옛날 가수들밖에 돌 수가 없는 게 저 가수들을 지금까지 계속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가수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NCT, 세븐틴, 웬 잘 모르겠는 가수들이 일본에서 돔에 처음으로 입성했다? 이건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도 이제 대를 이어서 그쵸. 인기를 받을 수 있는. 그쵸. 이미 5만 명급으로 모았다는 것부터가 인기가 되게 많다는 얘기이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최근 완전 생소한 아티스트가 나옵니다. 4세대 아티스트. 어디에 나오나요? 니주.
네네네. 스트레이키즈, 네. 뭐 트레저, 엔하이픈, TXT, 있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이런 한국 가수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에서 한국 투어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서 당연히 올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해당 규모가 커지니까 네. 당연히 더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제 그런 친구들도 같이 일본의 돔급으로 네. 입성을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은 이제 돔까지 못 가고 그 밑에 있는 아레나급. 아레나만 몇만 아레나는 보통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렇구나. 아레나와 돔 사이 슈퍼 아레나는 한 4만 명 정도. 아레나, 슈퍼 아레나, 돔. 네. 그 3, 4, 5만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얼마나 돈이 되느냐, 네. 이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를 봐야 네. 되잖아요. 그쵸. 예. 이게 사실 지금 뭐 이 자료에는 없기는 하지만 네. 공연 자체가 각각 엔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내외가 돼요. 그런데 이게 2020년, 21년 한 번도 못했었던 게 22년에 새로 붙는 상황에서 그쵸. 좋아지는 점은 P, Q 다 늘어나요. P, 음. 가격 자체가 티켓 가격이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 너무 괘씸한 게 네. 기획사들이 이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팬심들이 있으니까. 네. 비싸도 간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방탄소년단만 하더라도 이번에 그 일반 좌석이 한 16만 원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기존에는 한 11, 2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BTS 공연에. 네. 예. 근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팬들은 그만큼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욕하면서 가는 거야? 아니면 그것마저도 고마워하면서 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을 해주니까 비싼 거는 인지를 해요. 아, 너무 비싸긴 하다. 근데 솔직히 콘서트를 가고 안 가고의 차이는 확연히 나거든요. 콘서트가 16만 원이면 와 거의 뭐 한 오페라 이상의 가격인데 뭐 물론 이제 네, 맞아요, 대중문화도 맞아요. 이제 비싸게 네, 받을 수 그쵸. 있는 거긴 엄청 한데 비싸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소비에 가격 저항선이라는 거 있잖아. 임계점.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한 16만 원 정도 돼도 BTS 정도 되면은 의미가 없는. 이미 나오자마자 팬클럽 안에서 물량이 다 끝났어요. 일반으로 풀리기도 전에. VIP석은 2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 정도로 잘 팔리면 티켓당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는 거는 그렇게 그건 너무 너무- 양아치죠. 그건 안 돼요. 전문 용어는 안 돼. 아, 네. 그건 안 돼요. 아. 너무 비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감당을 할지는 사실 더 올려봐야겠지만 네. 우선 지금 방탄소년단에 한해서 16만 원은 괜찮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더라. 다른 친구들이 근데 최근에 16만 원 또 받으면 최근은 아니고 작년 말에 12월에 뉴이스트라고 하는 네. 그룹이 16만 5천 원인가 그랬어요. 전석이. 오, 되게 파격적이죠. 국내에서요? 아니면 국내에서요. 국내에서? 국내 공연에 16만 5천 원인가 16만 원대의 콘서트 티켓을 전석을 팔았는데 그때는 네.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너무 비싸다. 뉴이스트 그것도 뭐 그렇게까지. 몇천 석 정도만 아니면은 네, 맞아요. 몇 천석 정도만 하는데 많게는 안 하니까 그거는 팔릴 거다 이런 계산으로. 그쵸. 그리고 그 뉴이스트가 이제 데뷔한 지 10년 차가 되면서 네. 약간 제 생각에는 좀 10년 차인데 왜 난 처음 들어봤지? 그게 당연해요. 왜냐면 유명하지 않았고 최근에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인기를 얻으면서 그 황민현이라는 멤버가 가장 유명한데 네. 맞아요.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그런 그룹이 있는데 예, 저는 푸주 때 그 뉴이스트 그룹을 투표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거든요. 전 좋아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돈을 잘 못 벌었기 때문에 앨범도 한 20만 장밖에 못 근데 팔았고 16만 5천 원에 했는데 그거는 저항이 있었다. 근데 그치만 다 팔리긴- 가긴 갔어. 예, 팔리긴 팔렸는데 팔리긴 다 팔린. 팔리긴 팔렸지만 그래도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아 조금 너무 과하게 비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제가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Q와 P를 이야기를 했는데 P, 이익단에서 보면은 가격이 얼마나 높냐, 얼마나 많이 남길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투자자분들한테는 이제 팬을 떠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실적 추정치도 지금 써주셨네요. 네, 실적도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체 합산으로 나서 그렇긴 한데 2021, 2, 3을 보시면 특히 22년도에 네. 되게 많이 늘어나죠. 네.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앨범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콘서트가 붙는데 콘서트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포인트가 뭐냐? 온라인 콘서트도 같이 된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콘서트만 하면 사실 돈을 못 벌거든요. 왜냐하면 대관 공연장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공연장도 비싸고 셋들 뭐, 네, 무대 장치. 장치도 해야 되고 심지어 공연에서 가장 비싼 게 원가가 뭐가 비싸냐면 아티스트 정산. 아,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비율이 다 다르긴 하죠. 그쵸. 뭐 예. 그렇긴 해도 정산도 해줘야 되고 아티스트가 기여하는 게 크니까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사실 오프라인 공연만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에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게 MD가 붙어서거든요. 굿즈 같은 걸 팔거나. 네. 그런데 올해는 뭐가 붙는다? 온라인 콘서트가 붙어요. 오프라인을 하면서 온라인 동시 중계를 그쵸. 하든지 그쵸. 사후 중계를 또 하든지. 그쵸. 근데 보통은 동시 중계를 하고요. 보통 네. 3번 정도 오프라인을 한다 하면 한 번 정도는 온라인 동시 송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을 하면 뭐가 좋냐? 사람이 무한정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은 콘서트에 비해 싸요. 5만 원 정도? 네네. 콘서트에 비해 한 3분의 1 가격이지만 모객 자체가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오프라인은 많아봤자 5만 명 한 3-4번 하면 20만 명이 끝인데 온라인은 기본이 100만 명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온라인에서 수익성 마진 보전이 되는 거죠. 아하. 그게 붙으면서 올해는 콘서트에서도 이익성이 좋아진다. 수익성이 좋아진다.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 티켓 값을 비싸게 받으면 거기에 한 절반이나 한 3분의 1 혹은 4분의 1 값으로만 이제 온라인 가격을 책정한다. 네. 이것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쵸. 어, 네. 꼭 먹고 알 먹고. 그래도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2개월 보드로 보더라도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주가 좀 조정받으면서. 네. 그래서 여전히 수모배가 지금 장에서 비싸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엔터주들을 지금 밸류에이션에 사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구간에 접근했기 때문에 아하. 충분히 저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너무 이익 개선이 되는 게 매 분기마다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고민인 거예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고밸류에이션, 네. 고퍼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내려온 측면이 맞아요.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매크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저렇게 좀 PER 낮게 살 수 있는 기회이지. 네. 그거 아니면은 또 고퍼에 사야 된다. 맞아요. 물론 이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또 중요하게 갈리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괜찮다. 근데 이제 연구원님의 생각은, 이현지 연구원의 생각은 저는 지금 수준이면은 괜찮다. 그리고 사실 금리 인상이 무섭긴 해요. 앞으로 몇 번 있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과거에 그러니까 올 연초에 금리 인상한다 하면서 엔터주가 빠졌던 것만큼 충격을 받고 있진 않거든요, 사실. 지금은 네, 최근에 엔터주는 오히려 조금 너무 좀 괘씸하게 움직인다 생각하는 게 안 좋으면 확 빠져주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엔터들이. 살짝 빠졌다 올랐다, 살짝 빠졌다 올랐다. 계속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고,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건 사실 그 소비자들의 수요를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매크로 측면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10만 원 쓰던 거 9만 원만 쓰려고 하고 이런 건데 네. 엔터사들은 이제 팬심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9만 원이 10만 원이 되더라도 내가 지출을 할 수가 있고 그쵸. 금리 인상됐고 내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안 가고 앨범도 안 써 그럴 거냐? 근데 그럴 것 같진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의외로 엔터주는 경기를 잘 안 타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아니네. 네, 주가로는 반응할 수 있는데 사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당장 팬이 덕심을 그만두진 않거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데 어떡해요 이거를. 이게 해소를 해야죠. 이러다가 이거 엔터주 필수 소비재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음식료 통신처럼? 최근에 다들 힘드신데 임영웅님 혼자서 110만 장 파신 것만 보더라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 때 이런 아티스트를 찾는 거야. 그쵸?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그쵸? 위해서. 그 나를 정도도 위해서. 못 쓰나. 해봤자 25,000원, 2만 원인데 앨범은. 엔터 산업을 우리 전통적인 분류 산업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 필수 소비재, 방어주 네. 이렇게 혹시 어디에다 갖다 붙이는지 좀. 지금은 좀 성장주 틀에서 벗어나기는 힘든데, 예. 네. 이제 점점. 가치주가 될 수 있나요? 근데 가치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 자체는. 네. 근데 이게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죠. 가치주로 바뀌어 간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또 좋은 점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엔터주 중에 어떤 종목은 특히나 개인분들이 되게 크게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이게 움직임 자체가 매크로 이슈라기보다는 개인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엔터들은 되게 재밌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그 BTS가 조만간 컴백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 정도 되면 한 반년이나 1년 활동하고 네. 한 1, 2년 동안 앨범 준비하고 이렇게 네. 컴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활동 종료랑 컴백이랑 이거 잘 모르겠어요. 되게 빨라졌죠. 네, 그래서 이게 컴백? 며칠 전에도 TV에서 봤는데 네. 무슨 개념인지. 맞아요. 컴백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면 돈을 못 벌잖아요. 네, 네. 방탄소년단이 지금 돈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1년에 한 2번 정도 컴백을 하고요. 네. 많이 하면 3번 정도 컴백을 해요. 컴백을 한다라는 의미는 보통 앨범을 낸다라는 걸 기준으로 컴백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싱글 앨범이든 뭐 정규 앨범이든 싱글이건 정규건 미니건 신곡 새로운 앨범을 내는 시점을 우리가 컴백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전 진짜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던 게 네. 되게 바쁘게 살아요. 진짜 바쁘세요. 11월에 미국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이게 안 좋았어서 한번 코로나 걸려서 조금 고생하시고 네.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3월 달에 서울에서 공연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쉬지도 않고 4월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또 공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6월 10일에 앨범을 또 내요. 극존칭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동생들 아닌가요? 동생들이지만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쵸. 예. 네. 형으로 모셔야죠. 네. 전 진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이분들마저도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나라고 이렇게 놀 수가 있나. BTS도 저렇게 열심히 네, 산다. 돈 많은 BTS마저도 저렇게 알차게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라고. 돈 쓸 시간도 없고. 네, 열심히 일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사들에서 똑같아요. 방탄소년단으로 돈을 벌고 네. 그 밑에 아티스트도 컴백 되게 빨리 하거든요. 네. 진짜 빨리 하면은 3, 4개월 만에 앨범 하나 내기도 해요.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겹치지도 않아요.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6월에 하면 다 이제 피해요. 다른 아티스트는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만 보더라도 5월에 새 팀이 새로 컴백을 했어요. 예. 방탄이 6월에 컴백을 하니까 너네는 그 전에. 5월에 해라.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몰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거 분산을 여쭤봐야겠다. 시켜놓은 그러면 거예요. 방탄이 이제 6월쯤에 10일. 6월 10일? 네. 6월 10일에 컴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화도 그렇듯이 대작 나올 때 좀 신작들 다른 것도 피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YG나 JYP나 이런 데서도 다른 아티스트 앨범 내는 걸 좀 피하나요? 6월에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하이브는 성수기, 딴 데는 비수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생각해 보니까 6월 앨범 내는 가수가 없네요. 그냥 5월에 냈어요, 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 블록버스터 신작 개봉될 때 다른 영화들 좀 피하는 거랑 비슷하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실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막 무대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인기가요나 이런 데 잘 안 나오잖아요. 잘 안 나오죠. 이제는. 이미 급이 다르니까. 한국인이지만 글로벌 가수가 됐기 때문에 무대가 한국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음원 차트 성적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탄이랑 같은 시기에 컴백을 한다? 1위 절대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음원 차트 실력 밀릴 거고 스트리밍에서 밀릴 거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같이 안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걱정했던 게 임영웅 님이 네. 5월 2일에 컴백을 정규 앨범으로 이제 발매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막 해외 팬들의 되게 우스갯소리로 5월에 컴백하지 마라. 임영웅한테 밀린다. BTS요? 아니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5월 다른 컴백 가수들도? 알린 가수들한테 제발 2일 하지 마라. 5월 2일은 하지 마라. 임영웅한테 밀린다. 양대 산맥이네. 임영웅과 BTS. 그렇죠. 국내에선 임영웅이 있다면 해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있다. 그것도 재밌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